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에서 50mm 정도인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도 발효됐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어제부터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사진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10에서 50, 울릉도 독도는 5에서 30mm 정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영덕과 울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6도에서 7도에 머물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도, 독도 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5도에서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후까지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중반까지 예년보다 쌀쌀한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울진 삼척 산불로 울진에서만 주민 300여 가구가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다시 살 집이 절실하지만 정부 보상금은 최대 1,600만 원에 불과한데요. 현재까지 국민성금이 400억 원이 모였는데 주택 복구에 전액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집은 형체도 알 수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살 집이 더 큰 걱정입니다. 울진에서만 주택 397채가 집 전체가 완전히 불에 타버린 전파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막 확 올라와서가 막 덮쳐가지고 막 집에가 하면 불이 붙어 캄캄해. 새카만 게가 막 이 땅이 안 보여요. 아유, 그래 사는 게 아니래요.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정부의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주택이 전파돼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1,600만 원 가지고 집을 질 수 있습니까? 그게 최고 고민입니다. 그러면 집 하나 짓자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 1,600 갖고 어떻게 살아갈지. 주택 신축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나왔지만 대부분 7, 80대인 고령의 이재민에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모인 400억 원의 국민 성금을 이재민 주택 신축에 집중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협회에다가 그런 주택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협회에도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또 100% 주택을 위해서 다 또 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지난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때는 국민 성금으로 이재민 한 가구당 1억 원가량의 피해 복구비가 지원됐습니다. 이재민들이 실질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해구호협회 측은 피해 집계가 끝난 뒤에야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울진 산불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집계 결과 1,3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울진 산불 피해 규모를 1,274억여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산림 피해가 1,035억여 원, 공공시설 피해가 1,192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금액은 81억 8,100만 원으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 등은 아직 산정되지 않아 피해액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최근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으로는 현실적 보상이 어렵다며 성금과 기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전 군수는 산불 관련 담화문에서 역대 최장인 213시간 이어진 산불로 335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주택 및 창고 600곳 이상의 피해를 보는 등 많은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민 주거시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임시조립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최대 1,600만 원에 불과해 현실적인 보상이 어렵다며 이재민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성금과 물품 기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마다 바뀌다시피 할 정도로 자주 변하는 교육 정책, 특히 정권 교체 시기에는 그 변화의 폭이 훨씬 커집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늘리고 기초학력평가 전면 실시를 예고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전망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적인 대입 정책은 정시 확대를 통한 대입 전형 단순화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더 나아가 수시 폐지와 함께 수능 2차례 실시를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는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비율은 78대 22로 수시가 3배 이상 많습니다. 수도권만 보면 정시 비중은 35.3%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서울 16개 대학은 모두 40%를 넘습니다. 언제 얼마나 늘어날지 문제일 뿐 정시 확대는 교육 현장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공정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이유로 이제 그 정시가 확대가 되는 추세라서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학교에서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시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진학하는 수시 비중은 줄어들게 돼 줄 세우기 입시 교육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60%로 확대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교육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말은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해서 또 고등학교 수업 자체도 입시에 맞춰져 가지고 문제풀이식 수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기초학력 평가도 학력 진단이란 본래의 기능을 넘어 경쟁을 유도하는 학생별, 학교별 평가 자료로 쓰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 거점대학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올리고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은 구조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한 입시 제도부터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당분간 교육 현장에는 적지 않은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울진 한울원전 1호기가 최근 연이어 이상이 발생해 철저한 원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그제 오전 9시 18분 한울원전 1호기 발전을 중지하고 24차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한울본부는 출력을 감소하면서 터빈 진동 이상을 확인했고 이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보조 급수 펌프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울본부는 터빈 진동 원인을 점검하고 계획 예방 정비 기간에 법정 검사와 기기 정비, 설비 개선, 연료 교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울원전 1호기는 지난달 23일에도 터빈 제어유 압력 조절 밸브 이상으로 점검을 위해 발전을 정지했습니다. 터빈 제어유 압력 조절 밸브는 정상 운전 중 터빈 정지 밸브의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북경찰청은 포항 모 유치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특정인이 큰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 등과 관련해 그제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교육감 집무실을 조사하고 임 교육감이 지인의 포항 지역 유치원 부지 매입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포항에 사는 A씨는 지난 2019년 포항시 북구에 있는 땅 1,065제곱미터를 7억 원가량을 주고 매입했는데 A씨는 임 교육감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0년 2월 A씨 땅을 10억 5천만 원가량에 사들였고 A씨는 3개월 만에 3억 원이 넘는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땅을 교육청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포항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학대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말썽을 빚은 경산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학대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도 문제인데 장애인 관련 기관의 조사는 부실했고 경찰 수사도 더딘 건데요. 학대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산에 있는 장애인 시설 성락원 직원 A씨는 지난 1월 중순 직원 B씨가 물품을 파손한 한 장애인을 폭행했고 이후 머리에 빨갛게 멍이 든 것을 발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맞고 이제 던져지는 과정을 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문을 닫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엎드리길래 이렇게 딱 봤는데 뭐를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피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취하고 그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병원을 가고. A씨는 해당 직원이 굴린다는 표현을 쓰며 장애인을 거칠게 대했고 다치는 일까지 발생하자 시설에 이를 알렸습니다. 제가 발견을 안 하고 이게 넘어갔고 그랬으면은 정말 다른 선생님이 뒤에 저나 아니면 뒤에 교대하는 선생님이 다쳤을 수도 있어요. 신고 의무자인 시설 측의 신고를 받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조사는 단 한 차례뿐 A씨는 조사는 부실했고 그 과정에서 신고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흉기를 들어서 들 수가 있냐 재현해봐라. 그리고 선생님이 더 나쁘다. 왜 보고 있었는데 말리지 않았냐. 선생님이 똑같이 부탁한 거나 똑같다. 그래서 제가 양심상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알리지 않았냐. 경찰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인데 지난달 초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대기 발령을 받은 B씨가 복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고 경산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코로나 환자도 많이 이렇게 발생되고 해서 그래 뭐 업무에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고요. 소리하고 이게 2차 가해가 되는 거잖아. 이건 있을 수 없다. 일단 업무에 배제해라. 그렇게 하고 공문도 발행했습니다. 시설 측은 의혹을 받는 직원의 복귀를 유보했지만 학대 의혹에 대한 파악과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잇따라 제기되는 장애인 학대 의혹에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경산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울진군은 죽병면 농공단지에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단지를 조성합니다. 임시 조립주택 50동을 설치할 계획인데 27제곱미터 크기에 냉난방과 시설과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대피소 생활 중인 300여 명의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울진군은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나곡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장 일대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나곡 소각장은 이번 산불에 불타 앞으로 1년간 생활 폐기물 소각 처리가 어려워졌고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도 소실돼 매일 60톤씩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진군은 가연성 생활 폐기물과 침출수의 타 지역 위탁 처리를 모색하고 있고 환경부의 예산 지원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어제 황복사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16년부터 실시된 황복사지 5차 발굴 성과와 국보인 황복사지 3층 석탑의 역사적 가치와 제작 시기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황복사지는 7세기 의상대사가 출가한 것으로 알려진 사찰로 1942년 황복사지 3층 석탑 폐체 수리 과정에서 왕실 사원임을 보여주는 명문이 확인됐습니다. 3월 개학 이후 2주 동안 대구의 학생과 교직원 약 1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개학 이후 지금까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생 28만 2천여 명 가운데 10.2%인 약 2만 9천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어제부터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사진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10에서 50, 울릉도 독도는 5에서 30mm 정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영덕과 울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6도에서 7도에 머물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도, 독도 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5도에서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후까지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중반까지 예년보다 쌀쌀한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